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필름 효과 인트로를 만들어 볼게요. 어려워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제 소스는 물론 프로젝트 파일까지 몽땅 드리겠습니다. 똥손에서 금손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네, 오늘 강의의 앞부분은요,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강의 뒷부분에서는 직접 필름 효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소스는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소스를 확인하면요, 프로젝트 파일이 두 개예요. 다운그레이드는 2017 이하 사용자들이고요. 그냥 필름 효과라고 써져 있는 거는 2018 사용자 이상부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열기에서요, 필름 효과 열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열면 이렇게 필름 효과, 최종 렌더링 시퀀스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싶으시면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최종 렌더링 시퀀스를 2번 클릭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대충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영상만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템플릿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집어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교체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 열어주세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시퀀스를 열면 이렇게 순서대로 열려요. 그냥 여기 시퀀스로 이동해서 영상만 넣어주시면 바로 필름 효과가 완성됩니다. 볼까요? 저는 교체할 영상 소스랑 이미지 소스를 준비했고요. 여기는 영상도 되고 이미지도 다 되니까 불러오고 싶은 소스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쭉 드래그해서 불러올게요. 영상을 교체하는 방법은요, 여기 비디오 원트랙 있죠? 원트랙에다가 놓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사이즈를 맞춰놨어요. 1920, 1080 사이즈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 비디오가 1920, 1080이라면 이 프로젝트에서요, 영상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됩니다. Alt를 누른 채 쭉 비디오 1틀에다가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영상으로 변하면서 이 필름 안으로 쏙 들어와요. 영상 2번 시퀀스로 가서 다시 영상 2번을 Alt 누른 채 쭉 드래그하면 됩니다. 쉽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영상을 불러올 때 이 첫 번째 시작점에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모니터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 시작점, 인점 잡는 거 배웠죠?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재생 헤드를 놓고요. 이 버튼, 시작 표시를 누르면 인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 이 영상 중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점을 잡고요. 똑같이 Alt를 누른 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인점 잡은 부분부터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다시 4번 시퀀스 가서 비디오 4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Alt를 누른 채 가져오면 됩니다. 5번도 한번 넣어볼게요. 6번도 넣어볼 건데 이번에는요, 영상이 아니고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도 사진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삽입됩니다. 그런데 이미지는요, 이 영상 크기보다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사진 1번 클립 선택하시고요. 효과 컨트롤로 오신 다음에 비율을 이렇게 맞게 줄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시퀀스에다가 내가 사용할 영상하고 이미지를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최종 렌더링 필름 효과로 넘어오면요, 이제는 자동으로 내가 집어넣은 영상과 사진들이 이렇게 필름 효과로 적용된 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초 안에 이렇게 멋진 필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는 정지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불러왔을 경우에는 사진에다가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6번이니까 6번 시퀀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사진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비율 조정에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스톱워치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한 4초 정도 간 다음에 비율을 높여주세요.
저는 27 정도 높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이 시퀀스로 다시 넘어왔을 때 여기서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점점 커지죠. 그래서 정지된 이미지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임을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클립 길이를 짧게 하거나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1번 필름 효과를요, 나는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번 커서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가장자리에 올려두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때 컨트롤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누르면 노란색 화살표로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 뒤에 있는 클립들이 자동으로 밀려나요. 마찬가지로 이 가장자리를 컨트롤을 누른 채 앞으로 당기면 이 뒤에 있는 클립들이 같이 당겨져 옵니다. 그래서 내가 늘리고 싶거나 줄이고 싶은 만큼 컨트롤을 누른 채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2번, 3번도 똑같겠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채 2번, 3번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타임라인 패널을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7번 비디오 트랙까지 썼어요. 여기까지는 클립이고 이 세 개는요, 그냥 양념, 좀 더 있어 보이는 영상 효과를 만들기 위해 추가한 건데요.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싶다면 끄셔도 되시고요. 오래된 필름은 약간 여기 막 줄 선 있죠. 오래된 느낌 나기 위해서 놓은 거라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세요. 끄면은 조금 더 깔끔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조정 레이어에는 어떤 걸 넣어드렸냐면 이 노이즈 효과랑 여기에는 비네팅, 그래서 비네팅 효과를 끄면 또 이렇게 조금 더 모서리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이긴 해요. 비네팅 효과를 키면 이렇게 보이고요, 끄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 꺼주시면 되세요. 노이즈도 끄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여기서 방향 흐림이라고 제가 모션 블러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길이를 늘렸잖아요. 그러면 모션 블러의 시간도 다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 우리 이 재생헤드를요, 상하로 움직이면 딱딱 컷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컷으로 재생헤드를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 있죠? 키프레임에서 가운데 키프레임이 있거든요. 가운데 키프레임이 이 재생헤드에 딱 맞아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할게요. 이게 2번 키프레임이니까 여기 전체로 해서 이 가운데 키프레임이 여기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션 블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렇게 딱 드래그하면 딱 이렇게 맞아요. 맞죠? 그리고 재생헤드를 2번과 3번 사이, 이 키보드 상하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Shift를 누른 채 컷과 컷 사이로 가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이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키프레임이 재생헤드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하나씩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션 블러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들려볼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모션 블러가 들어가면 확실히 이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모션 블러를 꺼볼게요. FX를 누르면 꺼지거든요. 꺼지면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키프레임이 조금 지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FX 눌러서 끄세요. 꺼도 필름 효과 인트로에는 별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조정했다면 이런 색상 매트라든가 이 효과들을요, 영상 길이만큼 전체 선택하고 쭉 늘려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넣어서 효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물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을 알아야 다양한 인트로를 만들 때 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필름 효과 인트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저는 시퀀스를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소스 보시면 필름 이미지라는 png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이 필름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 종이 접힌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으로 쭉 드래그하면
이 사이즈에 맞는 시퀀스가 이렇게 생성돼요. 하고 여기에다가 영상을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 임의로 하나 가져와서 집어넣어 볼게요. 이 PNG 이 클립이 비디오 2층으로 가야겠죠. 2층으로 올려주시고 비디오를 1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길이만큼 쭉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비율 조정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필름 한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 놓고 이 두 개를 묶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중첩해서요. V1이라고 저는 적을게요. 하고 확인.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우리 최종 영상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다란 필름 스트립이 옆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시퀀스가 가로로 긴 필름 시퀀스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게 4개가 이렇게 가로로 정렬돼야겠죠. 그러면 시퀀스가 가로로 길어야 되니까 시퀀스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위에 시퀀스에서요. 시퀀스 설정으로 가면 시퀀스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필름 크기예요. 1380에 1080. 그래서 가로로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380 곱하기 4 해갖고 숫자를 넣으면 되겠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칙 연산이 된다는 거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저절로 돼요. 보세요. 곱하기 4를 하기 위해서요. 별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4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요. 빈 공간에다 가져다 대시면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저절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5520 1080으로 수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가로 사이즈의 4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필름 첫 번째 칸 옮겨줄게요. 여기 필름을요 이동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Shift를 누르면 세로로는 안 움직이고 가로로만 딱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시는데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좌표값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1번 클립에 좌표값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기준점은 세로 고침해서 여기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690에 540 해주면 딱 가장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690을 입력해도 지금 이게 이상한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거 저 지금 프리미어 프로 오류예요. 그래서 690 누르면 딱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에 2번, 3번, 4번 클립이 순서대로 오면 됩니다. 복사해주면 되거든요. V1을요 선택하고요. Alt를 누른 채 쭉 위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복사가 돼요. 두 번째 클립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207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070 하면 옆에 딱 붙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Alt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3번 클립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3450 치시면 되시고요. 하나 더 복사해 볼게요. V1을요 Alt 누른 채 쭉 드래그해서 네 번째 클립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4830 치시면 이렇게 딱 맞게 가로로 긴 필름 스트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로로 필름 스트립을 만들었다면 우리 이 필름 이미지의 이름을 변경할게요. 필름 이미지가 지금 프로젝트에 어디 있는지 헷갈리다면 여기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요. 프로젝트의 시퀀스 표시를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딱 표시해 줍니다. 이 이름을 바꿀게요. 가로 필름 1 해서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최종 영상을 봐서 2번 효과를 보면 이번에는 이 세로 효과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세로로 된 이 시퀀스를 또 하나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똑같겠죠. 필름 이미지를 선택하고 종이 접힌 아이콘으로 쭉 드래그하면 시퀀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아래다가 다른 영상을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영상을 선택하고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이 필름 이미지를 2층에다 두시고 비디오 1을 1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길이만큼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1을 선택하고 비율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야 복사하기 편하니까요.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중첩해서 이번에는 V2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였다면 세로로 긴 시퀀스를 만들어줘야겠죠. 방법은 아까와 똑같이요. 시퀀스 설정해서 길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세로로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세로에다가 곱하기 4 해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그 좌표값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클립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요. 가로는 가만히 있고 세로가 첫 번째가 540이면 됩니다. 540 그 다음에 복사 Alt 눌러서 복사하고요. 두 번째 클립의 좌표값은 1620 눌러주시면 되시고 또 선택 복사 세 번째는 2770 이고요. 하나 더 눌러서 네 번째로 복사할게요. 쭉 복사하면 네 번째는 3780 이렇게 클립 하나씩 선택해서요. 세로의 위치값을 변경해주면 쭉 4개가 깔끔하게 정렬됩니다. 이것도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여기 메뉴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시퀀스 표시 눌러서 이번에는 세로 필름 해놓고 2 해서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게요. 가로 필름 하나 그리고 세로 필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필름 스트립을 다시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가로 필름하고 세로 필름은 정상적인 영상 규격이 아니니까 영상 출력할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 가셔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SLR 1080p 그리고 1080p 30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하고 시퀀스가 하나 생겼으면 항상 이름을 변경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필름 효과 최종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여기서도 이름이 변경되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가로 필름하고 세로 필름 만든 것을 가져오시면 되세요. 가로 필름 있죠? 가로 필름부터 이렇게 갖고 올게요. 기존 설정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필름이 갖고 왔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주시면 되세요.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을 한 90으로 줄여볼까요? 회전도 한 -5 정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수정해도 되고요. 이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조정해 주셔도 되세요. 근데 지금은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한 25 정도 누르면 전체 선택했을 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각선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고요. 대각선에서 조금 밑으로 나와서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텐데요. 애니메이션이 지금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동하고 싶으니까 첫 번째 애니메이션 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재생헤드를 0초에 두시고요. 지금은 위치가 변경될 거니까 이 위치의 스톱워치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스톱워치 켜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겠죠. 여기서 한 1초 정도 뒤로 가볼게요. 타임 코드를 눌러서요. 1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1초로 이동됩니다. 1초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요. 세 번째 칸 필름이 보이도록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칸이 보이도록 하면은 키프레임이 적용되겠죠. 이번엔 스페이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시는데요. 지금 보면 너무 똑같은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밋밋해요. 딱 초보분들께서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모션감을 줘서 더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속도를 조금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맨 처음에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시간 보관에서요. 감속 프레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시간 보관에서 가속 프레임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여기 화살표를 내려서 옵션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위가 속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느려졌다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면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은 핸들 있죠. 핸들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요. 클릭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곡선이 점점 더 가파라지죠. 그럼 점점 여기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션을 줄 때 앞부분은 빠르게 했다가 느려지는 모션을 나올 거예요. 빠르게 갔다가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가 느려지려면 곡선이 빨라지고 이렇게 느려지는 이런 곡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핸들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조금 많이 만져보셔야 감을 찾아요. 실제로 애니메이션도 빨라졌다가 느려집니다. 그쵸? 아까랑은 완전 차이가 다르죠?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그래서 너무 조금 빠르다 싶으면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완만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빨라졌다가 느려지게.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한 4 하고 마침표 눌러서 4초로 이동할게요. 4초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필름 스트립, 세로 필름을 불러올게요. 세로 필름도 똑같아요. 여기도 모션을 줘야겠죠. 그래서 맞추기를요 25%로 하고 더블 클릭해서 모션을 주면 되세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회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휘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맞춰 두시고요. 재생헤드를 첫 번째 가져다 두시고 위치 키프레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초 뒤로 넘어갈게요. 1초 뒤면 5초겠죠. 그래서 5하고 마침표 쳐서 5초 가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 세 번째 칸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너무 밋밋하게 흘러가요. 너무 밋밋해서 화면 전환도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스피드 그래프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할게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옵션을 열어주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이거는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 드래그하면 핸들링이 있거든요. 핸들링을 클릭하고 내려주세요. 이 핸들 있죠? 핸들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효과부터는 좀 앞에가 조금 더 가파르게 해주세요. 정말 빠르게 왔다가 느려지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다시 여기 핸들을 낮춰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 그래프를 잘 만져주면서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프로젝트 파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영상을 한번 뜯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를 봐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두 번째 그래프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첫 번째는 뚝 쏟았다가 점점 느려지는 그래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스트립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주시고 스피드 그래프 조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름 효과가 2개 들어가는 거는요, 이 트랙을 2개 쌓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트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움직임을 주시면 되시니까 겹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3개짜리도 똑같겠죠? 3개 똑같이 위로 쭉쭉쭉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다가 조그만 거 만드시고 위에다가 큰 거 하나 만드셔서 겹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방향만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런 느낌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을 꾸며줄 수 있는, 양념을 쳐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소스 중에 라이트 효과 드렸거든요. 라이트 효과 불러와서 일렁일렁 거리는 효과를 넣어주면 좀 예뻐 보여요. 그래서 라이트를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주시고요. 그리고 효과 컨트롤 가셔서 이 혼합 모드를 화면, 영문 버전은 스크린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 스투버치는 꺼주시고요. 한 60 정도만 해도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필름 효과니까 좀 오래된 느낌, 빈티지 느낌을 나게 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 오래된 필름 효과를 또 덮어 씌워주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불러올게요. 이 오래된 필름을 또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필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혼합 모드를요, 화면, 스크린으로 변경해 주시면 오래된 필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 키프레임 꺼주시고 수치를 내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시고요.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모션 블러 넣는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션 블러 효과를 넣기 위해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 깔게요. 여기 종이 접힌 새 항목 눌러주시고요. 조정 레이어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조정 레이어를요, 비디오 4에다가 넣어주시고 클릭 길이만큼 쭉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쌍화살표 눌러서 효과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검색어에다가요, 방향 쳐보세요. 그러면 방향 흐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방향 흐림을 조정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러면 효과 컨트롤에 방향 흐림이 추가되고요. 이 흐림 길이를요, 한번 이렇게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션 블러 먹은 느낌이 나요. 저는 한 50 정도 해볼게요. 50 하고요. 여기서 이 방향을요, 돌려주시면 이 모션 블러 효과의 방향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생헤드를요, 컷과 컷 사이에 놓아주세요. Shift를 누른 채 딱 드래그하면 딱 이렇게 컷과 컷 사이에 이동됩니다. 방향 흐림을 잠깐 꺼볼게요. 지금 가로 필름에서 세로 필름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모션 블러도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요, 다시 보면 이 방향 흐림을 다시 켜서 0도 놓으면 이렇게 세로가 되는 거고요. 가로 하고 싶다 하시면 90도로 하면 90으로 가로 방향으로 돼서 저는 그대로 그냥 0도 해볼게요. 그리고 흐림 길이가 계속 50이면 모든 영상이 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 컷과 컷 사이 넘어가는 부분만 흐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흐림 길이를 스톱워치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요. Shift를 누른 채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재생헤드가 5프레임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5프레임 전으로 가겠죠. 그래서 10프레임 전으로 가신 다음에 흐림 길이를 0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Shift 눌러서 컷과 컷 사이 오신 다음에 다시 10프레임 뒤로 갈게요. Shift 눌러서 오른쪽 방향키로 2번 누르면 10프레임 뒤로 이동됩니다. 거기서 흐림 길이를 0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죠.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3개의 키프레임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준 거냐면 여기 한가운데 있죠. 이 한가운데가 컷과 컷 사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50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키프레임은 0, 0 맞춰줘서 흐림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션 블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종 렌더링에서 확인해 보셔서 이렇게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제가 조정 레이어 보시면 모션 블러 여기 이렇게 다 넣어 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0, 50, 0, 50, 0, 50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는 방향 키프레임을 준 거예요. 그 다음 게 가로면 90도 넣어서 가로 방향으로 모션 블러를 준 거고요. 그 다음 컷이 세로 방향이면 세로 방향으로 넣어서 키프레임을 준 거예요. 한번 최종 영상 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들어갔나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모션 블러까지 넣어줬으면 이제 노이즈 효과랑 비네팅 효과만 넣어주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노이즈라고 검색하시고요. 노이즈 효과 있죠? 이 효과를 다시 조정 레이어에 넣어주시고 노이즈를 한 10이나 15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약간 지글지글해서 옛날 필름 효과 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효과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비네팅 효과 넣어볼게요. 비네팅 효과 넣기 위해서는요. 색상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색상 레이아웃에서요. 여기 맨 아래 비네팅이 있거든요. 비네팅 클릭하시고 여기서 양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하얀 비네팅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쭉 가셔야 검은 비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점도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보세요.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원형률도 한번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패더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네팅 껐다 켜볼까요? 끄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체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요. 비네팅을 넣으면 동그란 부분은 강조되고 여기는 조금 어둡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네팅 효과 같은 거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네팅까지 하시면 모든 양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제가 드린 그 프로젝트처럼 이런 느낌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영상 만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